반갑습니다. 셀프 프로 스튜디오입니다. 본 영상은 오즈메이커들이 처음 제시한 초기 배당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작했습니다. 초기 배당은 업체의 첫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은 생물과 같아서 현지 이슈나 구매 성향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 분석의 뼈대를 잡으시고 구매 마감 시간까지의 배당 흐름을 꼭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과 마지막 흐름까지 잘 조합하셔서 이번 회차 꼭 적중의 기쁨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합니다. 3번 경기 포르투갈과 콩고 민주공화국, 7번 경기 체코와 남아공, 11번 경기 미국과 호주, 12번 경기 스코틀랜드와 모로코. 이상 4경기의 심층 분석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독자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 35회차 1번 경기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IFA 랭킹 1위이자 지난 카타르 월드컵 챔피언인 아르헨티나와 FIFA 랭킹 28위로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알제리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두 팀의 직전 친선 경기 2경기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온두라스전 2대0 승리, 아이슬란드전 3대0 승리를 거두며 무실점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알제리는 네덜란드전 1대0 승리, 볼리비아전 4대0 승리를 거두며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북메이커들의 배당 흐름과 핸디캡 움직임을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업체들은 아르헨티나에게 초기 핸디캡 1.25에서 1.5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핸디캡을 한 단계 내려서 1.25로 통일하고 시장에서 자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난 친선 경기 당시 FIFA 랭킹 8위인 네덜란드가 알제리를 상대로 초기 핸디캡 1.5를 부여받았던 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랭킹 1위인 아르헨티나가 현재 부여받은 핸디캡은 객관적인 전력과 기량, 대비 적정 핸디캡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최근 친선 경기 2경기 모두 무실점으로 2대0, 3대0 완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메이커들이 핸디캡을 오히려 1.25로 내려서 진입장벽을 낮춘 상태입니다. 이는 일반 대중들의 자본을 아르헨티나의 승리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알제리 역시 친선 경기서 강호 네덜란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베터들 중 일부 대중들은 무승부 이변을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현재 시장은 이러한 대중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무승부 배당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머니의 흐름과 자본 배정을 고려한 역발상 사유로 무승부는 최종 선택지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월드컵을 돌아보면 디펜딩 챔피언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징크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 아르헨티나의 핵심 주축인 메시의 영향력도 이젠 예전 같지 않고 초기 핸디캡 설정 단계에서부터 아르헨티나가 약세를 보이는 점을 종합적인 근거로 삼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대중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알제리의 승리 이변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1번 경기는 최종적으로 알제리의 단통 승리를 예측합니다. 독자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 35회차 2번 경기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FIFA 랭킹 24위이지만 순위에 걸맞지 않게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낸 오스트리아와 FIFA 랭킹 63위로 이번이 월드컵 본선 진출 처음인 요르단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두 팀의 직전 친선 경기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한국전 1대0 승리, 튀니지전 1대0 승리를 거두며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요르단은 스위스전 1대4 패배, 콜롬비아전 0대2 패배를 기록하며 흐름이 다소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북메이커들의 배당 흐름과 핸디캡 움직임을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업체들은 오스트리아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1.5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정 핸디캡에 대한 정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앞선 경기들을 살펴보면 요르단이 FIFA 랭킹이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나이지리아 상대로 핸디캡 1.25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산출 기준으로부터 유추해보면 이번 경기 오스트리아도 핸디캡 1.25가 적정 핸디캡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메이커들이 제시한 핸디캡 1.5는 오스트리아 쪽으로,
배터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설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요르단의 최근 친선 경기 성적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최근 경기력 저하와 대패 기록으로 인해 핸디캡 1.5라는 수치라도 일반 대중들의 자본을 요르단 사이드로 분산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라는 판단이 섭니다. 오히려 북메이커들이 오스트리아에게 핸디캡을 의도적으로 높게 주고 대중들에게 오스트리아의 승리가 당연한 것처럼 묘한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본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함정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요르단이 중립구장에서 오스트리아 상대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지만 탄탄하게 수비를 굳힐 경우 무승부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경기라고 판단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전력 우세를 인정하면서도 무승부 이변을 함께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승과 무승부 투픽으로 접근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FIFA 랭킹 4위인 잉글랜드와 FIFA 랭킹 11위이자 지난 카타르 월드컵 3위를 기록한 크로아티아의 맞대결입니다. 잉글랜드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에게 패배하여 4강 진출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먼저 두 팀의 직전 친선 경기 성적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약체 뉴질랜드와 코스타리카 상대로 승리했지만 우루과이전은 무승부, 일본전은 0대1 패배를 기록하며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콜롬비아와 슬로베니아 상대로 승리했지만 브라질과 벨기에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며 강팀들과의 연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해외 북메이커들의 배당 흐름과 핸디캡 움직임을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업체들은 잉글랜드에게 초기 핸디캡 마이너스 0.75와 1.0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0.75로 통일된 상태로 시장에서 자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북메이커들이 잉글랜드가 기록한 우루과이전 무승부, 일본전 패배를 과대평가하여 핸디캡을 내리고 약세를 시사하는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된 핸디캡 0.75는 시장에서 충분히 자본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동시에 잉글랜드가 크로아티아 상대로 받을 수 있는 핸디캡의 한계치라고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최근 친선 경기에서의 부진을 이유로 잉글랜드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 자본을 크로아티아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력 대비 적절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가 가진 스쿼드의 무게감과 동기부여를 고려할 때 본선 무대에서는 다른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핸디캡 조정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아진 잉글랜드의 우세를 정배역으로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번 경기는 초기 배당 흐름과 한계치 핸디캡의 이점을 고려하여 잉글랜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5번째 경기는 FIFA 랭킹 73위인 가나와 이번이 두 번째로 월드컵 본선 진출인 파나마의 맞대결입니다. 가나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1승 2패 탈락을 경험했고 파나마는 과거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3패로 탈락 후 오랜만에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먼저 두 팀의 직전 친선 경기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는 최근 친선 경기에서 1무 5패로 승리가 없다라는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파나마는 2승 3무 2패로 비교적 준수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록한 2패의 상대는 북미와 남미의 강호인 브라질과 멕시코였습니다. 이어서 해외 북메이커들의 배당 흐름과 핸디캡 움직임을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업체들은 가나에게 초기 핸디캡 0.5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0.25로 하향 조정되어 시장에서 자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력의 실체와 시장의 흐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가 파나마에 비해 피파 랭킹은 낮지만 실제 선수단은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 전체적인 몸값도 파나마의 6배 이상에 달합니다. 즉 객관적인 전력과 스쿼드의 무게감은 가나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메이커들이 핸디캡을 낮춘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가나의 최근 친선 경기 성적의 부진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핸디캡을 낮추고 약세를 시사하는 패턴입니다. 이는 일반 대중들의 자본을 파나마 사이드로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장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표면적인 친선 경기 성적에 속지 않고 스쿼드의 실질적인 기량 차이와 북메이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핸디캡 하향으로 인해 오히려 진입 부담이 적어진 가나가 본선 첫 경기에서 전력의 우위를 증명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5번 경기는 가나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6번째 경기는 FIFA 랭킹 51호, 이번에 월드컵 본선 진출은 처음인 우즈베키스탄과 FIFA 랭킹 13위의 남미 강호 콜롬비아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두 팀의 직전 성적과 흐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아시아 예선 이후 많은 친선 경기를 치르며 경기력을 점검해 왔습니다. 최근 전적은 6승 1무 3패로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콜롬비아는 남미 예선 후 친선 경기에서 5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여전히 견고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북메이커들의 배당 흐름과 핸디캡 움직임을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업체들은 콜롬비아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1.25를 제시했습니다. 두 팀의 체급 차이를 생각하면 콜롬비아가 핸디캡 1.5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메이커들이 1.5라는 다소 낮은 핸디캡을 부여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국제 무대에서 아시아 팀들의 경기력이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된 점을 시장, 배당에 반영한 듯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즈베키스탄의 조직력과 끈질긴 경기 운영 능력을 북메이커들도 어느 정도 경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콜롬비아의 우위가 점쳐지는 경기인 건 맞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수비 집중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작정하고 잠그면 지켜내는 능력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초반 전술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득점에 실패하며 우승부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경기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콜롬비아의 객관적인 전력 우세를 인정하면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끈끈한 수비력으로 인한 이변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콜롬비아의 승리와 무승부까지 포함하는 투픽 추천을 해드리며 분석을 마칩니다. 8번째 경기는 FIFA 랭킹 19위인 스위스와 FIFA 랭킹 64위인 보스니아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각각 카타르와 캐나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어서 해외 북메이커들의 배당 흐름과 핸디캡 움직임을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업체들은 스위스에게 초기 핸디캡 0.75를 제시했습니다. 두 팀의 랭킹과 체급 차이를 생각하면 초기 핸디캡은 적정 핸디캡인 1.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스위스의 전력 우세에 비해 초기에는 다소 완만한 기준점이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개전 이후 흐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스위스 사이드로 스마트머니가 유입되면서 핸디캡은 초기보다 한 단계 높은 1.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승리 가능성에 자본이 몰리며 북메이커들이 기준점을 올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배당의 수위입니다. 현재 핸디캡이 1.0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배당 수위가 고수위에 머물러 있어 핸디캡 1.0은 충분히 진입장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북메이커가 스위스의 승리 확률을 인정하면서도 고배당 고수위를 유지하여 스위스 방향으로의 무분별한 자본 유입을 통제하고 있는 정배당 유인의 흐름입니다. 결과적으로 1차전 무승부로 인해 두 팀 모두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객관적인 전력의 우위와 스마트머니의 유입 방향, 그리고 진입장벽을 견고히 세운 동메이커의 배당 구조를 고려할 때 스위스가 한 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둘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시장의 자본 흐름과 배당 방어 메커니즘을 신뢰하여 스위스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9번째 경기는 FIFA 랭킹 30위인 캐나다와 FIFA 랭킹 57위인 카타르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조별리그 1차전에서 각각 보스니아와 스위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씩을 획득해둔 상태입니다. 이어서 해외 북메이커들의 배당 흐름과 핸디캡 움직임을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업체들은 캐나다에게 초기 핸디캡 0.75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개장 이후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하며 지금은 핸디캡을 1.5로 3단계 상향 조정하여 자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조정은 시장에서 뚜렷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1차전에서 FIFA 랭킹 19위의 강호 스위스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이변을 연출했기 때문에 일반 베터들의 시선에서 핸디캡 1.5는 캐나다 쪽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확실한 진입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캐나다의 집중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캐나다는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가 강호 스위스이기 때문에 이번 상대 카타르는 본선 진출을 위해 무조건 잡고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배당과 핸디캡의 상승은 두 팀의 기본 전력 차이와 경기적, 동기부여 등 객관적인 펀더멘탈과 일치하는 흐름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북메이커가 설정한 진입장벽과 시장의 자본 흐름에 역행할 필요 없이 전력의 우위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캐나다의 무난한 승리 예상을 하며 분석을 마칩니다. 10번째 경기는 FIFA 랭킹 14위인 멕시코와 FIFA 랭킹 25위인 한국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1차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멕시코는 남아공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었고 한국은 체코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양팀 모두 승점 3점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해외 북메이커들의 배당 흐름과 핸디캡 움직임을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업체들은 멕시코에게 초기 핸디캡 0.5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두 팀의 객관적인 지표와 환경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팀의 FIFA 랭킹과 체급 차이, 그리고 이번 대회가 열리는 대진 환경상 멕시코가 홈인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핸디캡 0.75는 받아야 하는 경기라고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북메이커들은 이보다 낮은 0.5 핸디캡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핸디캡 설정의 의도는 시장의 심리 유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북메이커들은 한국이 직전 체코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선수단의 기세가 절정에 달해 있다는 점을 과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베터들의 자본을 한국 사이드로 유도하려는 목적을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시장은 무승부 배당과 한국의 배당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면서 멕시코 쪽에 쏠릴 수 있는 자본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즉, 한국의 상승세라는 표면적인 이슈를 활용해 배당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나 냉정하게 전력의 안정감과 스쿼드의 짜임새는 멕시코가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한국의 기세와 조직력을 감안할 때 끈질긴 무승부, 저항 가능성까지는 열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북메이커의 자본 분산 의도를 파악하되 멕시코의 전력적 우위와 한국의 저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멕시코의 승리와 무승부, 투픽 추천을 해드리며 분석을 마칩니다. 13번째 경기는 FIFA 랭킹 6위인 브라질과 FIFA 랭킹 83위인 IT의 맞대결입니다. 앞선 1차전에서 브라질은 모로코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에 그쳤고 IT는 스코틀랜드에게 0대1 패배를 당하며 승점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북메이커들의 배당 흐름과 핸디캡 움직임을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업체들은 브라질에게 초기 핸디캡 3.25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두 팀의 어마어마한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인정한 핸디캡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개장 이후 흐름에 변화가 생기며 지금은 핸디캡을 2.5로 하향 조정하여 자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폭적인 핸디캡 하향 조정의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는 브라질이 1차전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골 결정력의 부재와 IT가 1차전 스코틀랜드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데이터에 반영한 핸디캡의 하향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즉, 시장의 흐름이 객관적인 펀더멘탈과 일치한 흐름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의 자본을 억지로 유도하기 위해 배당이나 핸디캡에 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변동은 단순한 자본 유도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최근 두 팀의 경기 내용과 실질적인 공수 밸런스를 북메이커들이 냉정하게 수치화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핸디캡 조건이 3골 차에서 2골 차 수준으로 조정될 만큼 실질적인 경기 결과 예측은 명확해집니다. 브라질이 IT 상대로 3골 차 이상의 승리는 힘들다고 보여지지만 전력의 절대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승점 3점을 챙기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인다 라고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핸디캡 하향 조정은 브라질의 대승 가능성에 대한 경계령일 뿐 경기 자체의 승패를 뒤흔들 이변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 첫 승이 시급한 브라질의 동기부여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13번 경기는 시장의 조정 흐름을 신뢰하여 브라질 승리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는 FIFA 랭킹 22위인 튀르키예와 FIFA 랭킹 40위인 파라과이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1차전에서 패배를 기록하며 배수의 진을 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튀르키예는 호주에게 0대2로 패배했고 파라과이는 미국에게
1대 서로 대패를 당하며 공수 양면에서 불안 요소를 노출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북메이커들의 배당 흐름과 핸디캡 움직임을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업체들은 튀르키예에게 초기 핸디캡 0.25를 제시했습니다. 두 팀의 피파 랭킹과 객관적인 체급 차이를 생각하면 튀르키예가 적어도 핸디캡 0.5나 0.75를 받아야 산술적으로 적정한 경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러한 대관적인 전력 우위인 튀르키예 사이드로 자본이 유입되면서 핸디캡을 0.5로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이례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유독 핸디캡의 대부라 불리는 마카오 업체만은 튀르키예의 배당 수위가 초저수위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핸디캡 0.25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메이커들의 이러한 행보는 명확한 의도를 읽어내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튀르키예의 약세를 시사한다고 보기에는 파라과이 역시 1차전 대패를 당하며 전력 누수가 심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대중들의 자본을 튀르키예 사이드로 의도적으로 유도한다고 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기에 업체들의 진실한 의도 파악이 어렵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본의 흐름과 배당 산출 기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전형적인 혼조세 구간입니다. 1차전에서 패배한 두 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단판 승부라는 점, 그리고 북메이커들의 배당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의 승패나 무승부를 단정짓기에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예측 불허의 변수가 가득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35회차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경기는 독자적인 판단하에 승무패, 지우개 찬스로 깔끔하게 지우고 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안전하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마킹하여 리스크를 완벽히 방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제 분석이 여러분의 적중에 도움이 되었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모여 이 채널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다음 회차에는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정확한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